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강주사태. 인민군 영웅들의 임사묘. 이 부대는 당의 유일사당 체계가 꽉 찬 부대이며 나에게 가장 충실한 부대이며 내가 제일 아끼는 부대입니다. 김일성. 저자 김계철의 16명. 새동화사.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 본 강주사태. 저자 김계철의 16명. 이 책은 16명의 자유의 투사들이 목숨을 바치거나 고난을 겪거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든 책입니다. 독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 본 강주사태. 추천사. 강주 5.18 무장봉기가 다른 시위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카빈 애만소총, 수류탄, 기관총 등의 총기로 무장하고 정식 군대의 편제를 갖추어 대한민국 경찰과 정규군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데 있다. 당시 시위를 계획했던 강주 운동권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조선 조직원들의 대부분과 그들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던 학생의 간부 모두가 시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도망갔고 몇몇 남아있던 운동권조차 5월 21일 총소리가 나자마자 모두 강주를 떠나 피신하였다. 그들이 떠난 강주에서 대한민국 제정의 공수특전단과 싸워 불과 3시간 만에 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점령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강주 사태가 진압되고 나서 무장봉기에 가담했던 자들과 김대중을 포함한 그 배후 조종 세력들은 국가 반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 뒤 정치 판도가 변하면서 무장 반란 세력은 민주화 투사로 바뀌었고 그들은 민주화의 영웅이 되어서 국가 유공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장봉기 현장의 들러리요 조무래기들이었고 실제 무장 반란의 주동자들은 신분을 감춘 채 이들 뒤에 숨어 철없고 선동된 어린 조무래기들을 총알바지로 써먹었을 뿐이었다. 지금 5.18의 영웅으로 추앙되어 망월동에 묻혀있는 윤상원이나 윤한봉뿐만 아니라 그 5.18 덕에 정계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이나 현재 강주에서 5.18 유공자 행세를 하는 자들도 사실 이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 뿐이다. 이들이 무장봉기를 주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강주 무장봉기의 지휘자와 지휘본부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새벽까지 일주일간의 해방공간에서 그들이 어떻게 강주공학을 운영했었는지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5월 27일 도청 재진입 작전 때 달아난 강주 운동권이 그 사실이 기록된 책을 주택가 똥통에 빠뜨려 준 것을 인멸하였기 때문이다. 무장봉기 지휘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강주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간히 알려진 바가 있으나 그것마저도 강주 5.18 민족운동원이라는 거대의 거짓이 산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세력에 의해 무장봉기 지휘부 존재에 대한 진실이 철저히 부인되고 왜곡되고 반박되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24단 지휘 차량을 운반하던 인술대를 낙하 몽둥이로 습격하고 군인 3명을 낫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차량 연리대를 탈취하고 무전기와 총기 탄알 등을 탈취한 것은 일반 강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 북에서 5.18을 처음부터 상세히 전 인민을 대상으로 생중계를 하였고 정군의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수십만 명이 넘는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전진 배치가 되어 대기 중이었고 5.18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0차례 무장간첩 침투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점, 북한군의 전면 남침 대세를 사전에 감지한 미군의 항공모함 투입과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경고 발언 등 북한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5.18 무장봉기에 북한에 개입한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북한이 이 사태의 실제 배후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증거들은 저자를 포함한 북녘 동포 여러분들이 여러 해에 걸쳐 목숨을 바쳐 찾아낸 귀한 자료로서 북한 개입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왜 북한이 지금까지 5.18 무장 봉기를 기념해 왔는지,
북한 역사책에 왜 5.18이 자기네 역사로 기록되었는지, 북한의 기업소 이름에 왜 5.18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추론으로 써진 다른 책들과 격이 다르다. 여기에 밝히는 증거들은 우연히 거저 얻는 것들이 아니다. 놀랄 만큼 많은 비용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했던 처절한 투쟁으로 획득한 것들이다. 손이 아니라 발로 써지고 잉크가 아니라 눈물과 피로 써진 이 책은 넘기는 페이지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간 위로받아야 할 11명 애국 전사들이 넋이 서려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에서 파견되어 목숨을 노리는 공작원들로부터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애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책이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국가적 노력으로 5.18 진실규명법이 발의된 지금 이 책의 발간에 시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 책으로 인해 우리는 5.18의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을 믿는다.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저자의 노고에 본인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일독학을 권하는 바이다. 건국대학교 유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강주사태, 김겨운의 16명 지음, 새 동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소두. 1980년 5월 발생한 강주사태는 여러가지 성격을 띤 사건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 전이라는 주장, 김대중과 제살에게 위한 내란이라는 당시 법원의 판결, 김대중 및 그 지지자들에 의한 강주 봉기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며 그의 목숨을 구해준 뉴욕타임즈 동경지국장인 스투코 기자의 주장, 일부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옹호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미국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에 의한 사건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은 선량한 강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속였다. 강주에 난파된 북한군 주력인 폭풍군단 우리 3여단, 북한에서 우레를 우리로 표기, 대한등 약 600명 등이 1980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에 걸쳐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리, 백바위, 백암 해변 등 서해안을 동하여 침투하였고, 대둔산에서 대기한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군 땅굴 및 기타 지역을 통하여 난파되었고, 중앙당 연락소 2처 1019군 천식군 부대 소속 김명국, 가명, 문재신 등은 5월 20일 서해안을 통하여 침투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지휘작전은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 교문에서 공수부대 공격과 시의, 5월 21일 오전 8시 강주 톨게이트에서 24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 14대 탈취, 박준병 사단장은 하루를 피함, 오전 9시에 경에 아시아자동차 공격 장갑차 6대, 근용트럭 305대, 버스 100대, 고속버스 5대 탈취 및 운전, 군부대 무기고 등 50일 49개 무기고 공격 및 총기류 7,276정, 안기부는 다른 기록에는 5,400정, 실탄 36만 7,847발 등 탈취, 전남도청 점령, 강주교도소 5차례 공격, 장흥교도소 공격, 전남도청 지하실에 3,000상자 불량 폭약 설치, 잔혹한 방법으로 강준 시민 살해 등을 하였다. 이들 중 인민무력고소 전사자는 490명이며 475명은 강주 근교에 안매장되었고, 11명은 매장 장소 미상이며 4명은 기한 중 사망하거나 행적이 불분명하다. 북한의 작전 종결일은 1980년 6월 19일이며 8월 1일자로 당가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POG 제목으로 사망자 명단을 만들었고, 전사자를 위하여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를 청진, 함흥, 원산 등에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인 1998년 2월 8일에 묘비도 세웠다. 강주 사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란으로 판결되었다.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되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유네스코의 민주화운동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군부가 강주 시민을 학살한 것으로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기록물 5월 18일 관련 박물관 기록물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5.18 유공자 공적 기록에 의하면 유공자 중 무기 공격, 입사단 지휘부 공격, 장갑차 운전, 트럭 운전, 교도소 공격 작전을 주도한 자는 없고 참가한 자도 극소수다. 심지어 5월 20일 아세 자동차도 탈취되고 운행된 장갑차 트럭 416대는 북한군이 운전했다. 5.18 유공자 중 당시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 자가 10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자신의 차를 운전했지 장갑차 등 군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 중에 서울에서 온 연구대생 600명은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약 300만 명을 죽인 1950년에 6.25 사변이 실패로 끝나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북한 주재 중국 대사 하우더칭에게 조선은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전쟁을 하면 중국에서 군대를 파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문서 조선 주재 인민공화국 대사 하우더칭의 김일성 주석 담화 현장 중국 인민대 선의화 교수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 대회 모택동의 중국 공산화와 전선인 농촌의 공산화를 먼저 시도하라는 조언에 따라 1968년 이후 조선인민군 최정예 1, 2사군 부대원을 한 번에 수십 명에서 120여 명 이상씩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강원도 산간지방의 대규모 난파했으나 한국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적을 경멸하였다.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며 항토예비군을 편성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학도옥단을 창설하여 군사교육을 하였다. 1971년 전시의 효과적인 정치체제인 10월 유신을 단행하였고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이 공산월명에 멸망당하자 김일성 주석은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은 것은 시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라고 공언하면서 곧 남집할 듯하자 전쟁 공포로 인하여 당시 서울 시민 대부분인 200여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반공 걸기대회를 하는 등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하였다. 이후 유신 체제는 장기 집권의 방편으로 변질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김일성 주석은 적과 통일의 호기를 삼았고 제2차 6.25 사변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전에서 전쟁으로 승리를 이끈 선후방 교란, 후 공격 교훈에 따라서 정 내부에서 호응하는 남한의 자익 세력 및 일부 반정부 세력이 자신을 돕는다고 판단하여 선발대로 폭동군단과 경찰 총국 등 특수부대를 파견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전라남도 강주 등에서 시위가 일어날 경우 그 시위를 폭동으로 전환시켜 남조선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들의 점령지역 자칭 해방구이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고 국민들과 군경에 의하여 이들의 음모가 분쇄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어설프게 처리한 결과 현재 재앙이 되었다. 이 책은 북한 한미일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당시 난파된 북한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특히 선량한 전남도민 사이에 숨어있는 소수의 악인의 행위를 빌미삼아 전남도민 전부를 비난하는 행위를 삼가기 바라며 북한 자료는 당시 난파되었다가 살아서 북한에 돌아간 인민무력부 소속 문영진님 폭풍군단 의뢰 3여단 5대대의 중원은 저자는 그가 실제 작전한 강주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글을 작성했으며 중앙당 연락소 난파간첩훈련소 2초 1019군 군부대 소속 김명국 가명은 1980년 5월 21일 대장 문예심 호위병으로 난파되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문제가 생겨 남한으로 기순한 분이며 그의 진술도 참고했다.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한국 미국 등 우방국 정보기관의 기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정확성을 외국 정보기관도 인정했으며 자료 공개 시 혼란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개한다. 폭풍분단 우회 3여단 등 활동 관련 기록은 당시 난파된 문영진님의 중원, 보위부 자료, 조선인민군 간부들의 중원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출조와 핵특방법에 관한 질문은 금지하며 보조자료로 주제의 기치에 따라 남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1982년 3월 20일 조국 통일사 조선 강주의 분노 1985년 5월 16일 조선노동당 출판사 조선 강수사 때 상황일지의 피해 현황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5.18 관련 수사 결과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 계엄사 1982년 육군본부, 유네스코에 제출된 5.18 기록물 20여만 페이지의 및 그 요약집인 역사로서의 5.18, 김대령 2013 비봉출판사, 찢어진 기포, 남한에는 찢어진 깃발로 알려짐, 1980년 6월 일본 가톨릭 정의 평화협의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 1985년 폴빗, 지만원 박사님의 저서 솔로몬 앞에선 5.18, 12.12와 5.18 등이다. 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는 국가기록물이나 재판기록물, 북한 용어, 다른 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 유족, 좌파 지식인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운동권 대학생이었던 분 유네스코 등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떻게 다룬지를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로이는 한 왕자의 왕비의 욕망과 카산드라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목마를 받아들임으로써 멸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정치인에 의한 대한민국도 같은 운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지 못한 이유, 첫째, 침략 유도 노출, 미신보도, 동유럽 국가정보, 둘째, 중국의 비협조, 미국, 일본의 남침 계획 알려줌, 셋째, 미국의 대비, 미 항모 동해의 대비 등, 넷째, 강주에서 목표 달성 실패, 강주교도소, 장흥교도소, 송정비행장 점령 실패, 다섯째, 계엄군의 승리, 많은 수의 북한군 전사, 여섯째, 강주 시민의 북한군의 비협조, 무기 거부함의 시대산, 일곱째, 강주의 지역, 전주, 대전 등의 동기 실패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예방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애국자, 전세계 수많은 자유의 투사를 5.18 강수사 때 북한군 난파와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바친 문영진님, 이창남님, 조영숙님, 김순희님, 이스퀸님, 김영철님, 김영남님, 전희홍님, 유명수님, 박명철님과 많이 노력하신 김강철님, 이두익님, 박회장님, 백강옥님, 이용식님, 김한원님, 백성목님, 김강현님, 이수영님 등 자유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수사 때 역할을 맡은 중면 역할을 한 분은 무기받기를 거절한 강주 시민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난파 유무나 특정 정치인의 관여 여부에 상관없이 강주 시민 사망 부상자, 순국자들의 희생자들이니 그분들을 비난하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강주 봉기를 진압하다 순국한 4명의 전라남도 한평경찰서 경찰관과 26명의 군인, 그리고 160명의 강주 시민 등 민간인 사망자 47명 내지 66명의 실종자, 폭풍군단 우리 3여단 5대대 사관들을 포함한 490명의 조선인민군 최정예 군관 사관들, 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리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대표 저자 김계철. 강주사